강원도 양양 돌다리 앞에서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손에 도장을 꼭 쥐고 다리를 건너려는 순간 백구 한 마리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왜 이러냐, 비켜! 하지만 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짓가랑이를 물고 앞발로 땅을 긁으며 마치 가지 마라, 큰일 난다고 외치는 듯 했지요. 노인은 손주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떼려 했지만 천둥과 번개, 그리고 쏟아지는 폭우 속에 노인은 돌다리와 함께 거센 급류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 산자락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이른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낮게 깔린 밭둑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윤태섭의 집 굴뚝에서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방 안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죠. 으흠! 태섭은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74의 나이, 관절이 뻐근했어요. 그는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낡은 나무 마루가 삐걱거렸죠. 태섭은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장군아, 일어났냐? 태섭이 마당을 향해 부르자 현관 옆 계집에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낡은 나무 계집 안쪽에서 하얀 털이 보였어요. 곧 백구 장군이가 기지개를 켜며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15살 사람으로 치면 80이 넘은 나이였죠. 장군이의 걸음걸이는 예전만큼 경쾌하지 않았지만 태섭의 목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래, 잘 잤냐? 오늘도 날씨 좋네. 태섭은 고무신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섭니다. 장군이는 태섭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코로 킁킁거렸어요. 태섭은 무릎을 굽혀 장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너도 털이 희끗희끗해졌네. 장군이의 주둥이 주변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태섭은 마당 한쪽에 놓인 물통에서 물을 떠 장군이의 물그릇에 부어줬습니다. 장군이는 천천히 물을 마셨죠. 태섭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낙엽이며 먼지가 비질에 쓸려갔습니다. 장군이는 태섭의 옆에서 가만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밭이나 한번 돌아볼까? 오늘 고추 좀 따야겠어. 태섭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군이는 그의 오른쪽을 따라 걸었죠. 언제나 같은 자리였어요. 태섭이 왼쪽으로 지팡이를 짚으면 장군이는 오른쪽에서 보폭을 맞췄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밭으로 가는 좁은 길, 태섭은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아내를 떠올렸어요. 여보, 이 길 기억나시오? 우리 손잡고 매일 걸었잖소. 태섭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장군이는 고개를 들어 태섭을 바라봤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죠. 밭에 도착하자 태섭은 밭둑에 서서 고추밭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고추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올해는 농사가 잘 됐네. 비도 적당히 오고 햇볕도 좋았지. 태섭은 고추 몇 개를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태섭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장군이는 밭둑에 앉아 태섭을 지켜봤습니다. 가끔 고개를 갸웃거리며 태섭이 힘들어하면 다가와 옆에 섰죠. 괜찮아, 장군아. 아직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태섭은 바구니를 들고 밭을 나섭니다. 돌아오는 길, 태섭은 장독대 앞에 멈춰 섰어요. 된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태섭은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장냄새가 좋아. 내 엄마가 담근 마지막 장인데 아직도 이렇게 좋네. 태섭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석 달 전 마지막으로 담근 장이었어요. 아내는 그때 이미 많이 아팠지만 장만은 꼭 담가야 한다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죠. 당신 혼자 남으면 뭘 먹고 살 거예요. 이거라도 담가놔야 마음이 놓여요. 그 말이 태섭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섭은 항아리 뚜껑을 덮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지역 뉴스가 흘러나왔죠. 양양 지역, 오늘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강한 비 소식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은 라디오 소리를 배경 삼아 담배 한 대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장군이는 태섭의 발치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태섭은 장군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죠. 장군아, 너는 참 복 많은 개야. 내 엄마가 너를 데려온 게 벌써 15년 전이네. 태섭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손에는 장바구니 대신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있었죠. 태섭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뭐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강아지예요. 길에 버려져 있길래 데려왔어요. 태섭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개까지 키우면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아내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당신 혼자 두기 싫어서 그래요. 내가 먼저 가면 이 애가 당신 곁을 지켜줄 거예요. 그 말에 태섭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태섭은 손수 계집을 지어줬습니다. 못을 받고 판자를 댔어요. 너도 내 식구다. 내 집처럼 편히 살아라. 완성된 계집을 보며 태섭은 만족스러워했죠. 장군이는 그날부터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태섭은 그날 밤 마루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장군이는 다가와 태섭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태섭은 장군이를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장군아, 이제 너밖에 없구나. 그날 이후 장군이는 태섭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태섭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갔어요. 밭에 가면 따라갔고 장 보러 가면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군이를 보며 말했죠. 저게는 사람 말을 알아들어. 태섭 할아버지보다 더 영특한 것 같아. 오후가 되자 태섭은 장군이의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줬습니다. 장군이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태섭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나이 들수록 잘 먹어야 해. 저녁 무렵 태섭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혼자 앉았죠. 맞은편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태섭은 젓가락을 들고 밥을 떴어요. 여보, 오늘도 잘 먹겠소. 밤이 되자 태섭은 방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빛났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죠. 태섭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마당에서는 장군이가 계집 안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태섭과 장군이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내일은 이 평화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태섭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들어 올릴 때마다 어깨가 뻐근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장군이는 그늘 아래 누워 태섭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오나? 태섭은 도끼를 내려놓고 손을 털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딸 윤미라였죠. 45, 서울에서 사는 딸이었어요. 그 뒤로 사위 박경도가 내렸습니다. 48, 키가 크고 말쑥한 차림이었죠. 아버지, 미라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태섭은 반가우면서도 의아했어요.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미라는 태섭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건강은 어때요? 나야 뭐 잘 지내지. 장군이도 건강하고. 경도는 태섭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지냈나? 경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미라는 트렁크에서 과일 박스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사과랑 배예요. 태섭은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돈 아까워라. 하지만 미라는 이미 박스를 마루에 올려놨죠.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지. 태섭은 세 사람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미라는 냉장고를 열어 보리차를 따라 컵에 담았어요. 경도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니까 공기가 정말 좋네요. 서울은 너무 답답해요. 태섭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여기가 좋지. 조용하고 편해. 미라는 태섭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서울로 오시면 안 돼요? 태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내 엄마랑 평생 산 곳인데 어딜 가겠냐.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경도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향이 최고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경도를 힐끗 쳐다봤어요. 경도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섭은 그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게 뭐냐? 경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사실 오늘 찾아뵌 건 좋은 제안이 있어서입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태섭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죠. 이게 뭔 소리냐? 경도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태양광 발전이 대세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요. 아버님 땅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매달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일도 안 하시고 돈을 버실 수 있어요. 태섭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 이 땅은 내가 농사 짓는 땅이야. 경도는 당황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 요즘 농사로는 돈 못 벌잖아요. 힘만 드시고 이 사업하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미라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경도 말이 맞아요. 농사는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태섭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땅은 내 엄마랑 피땀 흘려 일군 땅이다. 태양광이고 뭐고 내 손으로는 못 팔아. 경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팔라는 게 아닙니다. 땅은 그대로 아버님 거고 임대만 하시는 겁니다. 태섭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내 땅에 그런 거 설치하고 싶지 않아. 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서 사진 한 장을 태섭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민호예요. 태섭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 손자 민호 말이냐?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호가 심장이 안 좋대요.
큰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태섭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호는 9살 태섭의 유일한 손자였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와 할아버지 하고 안기던 아이였죠. 태섭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왜 이렇게 됐냐?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래요. 어릴 때부터 조금씩 나빠지더니 이번에 갑자기 악화됐어요. 수술 안 하면 위험하대요. 경도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비가 5천만 원입니다. 보험으로는 일부만 되고요. 저희가 돈을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생각한 겁니다. 아버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태섭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담보라니, 그럼 내 땅을 은행에 넘긴다는 거냐? 경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담보만 잡히고 태양광 사업으로 수익이 나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태섭은 사진 속 민호를 다시 봤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가슴을 찔렀어요. 태섭은 목이 메었습니다. 민호가 그렇게 아프다니. 미라는 태섭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민호를 살려야 해요. 제 아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섭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아버지, 내일 모레가 수술 날짜예요. 그때까지 돈이 있어야 해요. 경도는 서류를 다시 태섭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든 절차를 처리할게요. 아버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태섭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빽빽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내용은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죠. 태섭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 미라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내일 아침까지 서류를 넣어야 해요. 태섭은 고개를 들어 미라를 봤어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경도가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호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태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답을 주마. 미라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일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버님, 푹 쉬세요. 경도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나갔어요. 미라는 태섭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차가 떠난 뒤 태섭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호 사진도 옆에 있었습니다. 태섭은 사진을 집어들었죠. 민호야, 할아버지가 너를 살려야 하는데. 마당에서 장군이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섭은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어요. 장군이는 계집 앞에 서서 태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나지막이 말했어요. 장군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섭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당신, 이 땅은 우리 삶이에요. 함부로 넘기면 안 돼요. 태섭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태섭은 신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손주를 살려야 하는데. 다음 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태섭은 결심한 듯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서류를 집어들고 도장을 챙겼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장군이가 다가왔죠. 태섭은 장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장군아, 다녀올게. 곧 돌아올 거야. 태섭은 지팡이를 짚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군이는 태섭을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태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집에 있어. 금방 올게. 장군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태섭은 마을 어귀를 지나 돌다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묘하게 차갑게 불었어요. 태섭은 돌다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돌멩이 소리가 딸그락거렸어요.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축축하게 젖어들었죠. 민호를 살려야 해. 내가 도와줘야 해. 태섭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돌다리는 마을에서 읍내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이었습니다. 작은 개울 위에 놓인 낡은 돌다리였죠. 수십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오가던 길이었어요. 돌다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울물은 평소보다 조금 불어 있었어요. 어젯밤 산 위쪽에 비가 내렸던 모양입니다. 물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죠. 태섭은 잠시 멈춰서서 돌다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섭이 돌아보자 장군이가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혀를 쭉 내밀고 숨을 몰아쉬며 태섭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아, 너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태섭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군이는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지 않았어요. 대신 낮게 으르렁거리며 태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태섭은 당황했죠. 왜 이러냐? 비켜. 하지만 장군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섭의 바짓가랑이를 살짝 물고 뒤로 당겼어요. 태섭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장군아, 나 급해. 비켜줘. 장군이는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의 온순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몸을 낮춰 버티고 섰죠. 마치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 녀석이 왜 이러지? 태섭은 의아해하며 장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장군이는 계속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태섭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려 하자 장군이는 더 세게 바지를 물었습니다. 태섭은 비틀거렸어요. 아야, 장군아, 나. 태섭이 소리쳤지만 장군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섭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섭은 장군이를 밀어내고 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미라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여보세요? 태섭이 전화를 받자 미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태섭은 돌다리 쪽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읍내 가려고 돌다리 앞에 있어. 아버지, 빨리 와주세요. 민호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 벌써 수술실로?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응급수술 들어갔대요. 도장 없으면 수술 못한대요. 태섭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태섭은 서류 봉투를 꽉 쥐었어요. 장군아, 비켜. 내 손주가 죽어간단 말이야. 장군이는 여전히 태섭 앞을 막고 섰습니다. 앞발로 땅을 긁으며 절대 지나가지 못하게 버텼어요. 태섭은 지팡이로 땅을 쳤습니다. 비키라니까. 장군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섭은 화가 났어요. 너 때문에 내 손주가 죽으면 어쩔 거냐? 태섭은 장군이를 밀쳐냈습니다. 장군이는 뒤로 밀려나며 낑낑거렸지만 다시 일어나 태섭 앞을 막았죠. 바로 그때 주머니 속 라디오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섭은 라디오를 꺼내 볼륨을 높였어요. 긴급 기상 특보입니다. 강원 양양 속초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소하천에 급류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하천 근처는 절대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섭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하지만 바람은 점점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어요. 태섭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손주 생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장군아, 미안하다. 나는 가야 해. 태섭은 장군이를 피해 돌다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군이는 태섭의 뒤를 쫓아와 다시 앞을 막았어요. 이번에는 더 세게 짖었습니다. 와랄랄. 장군이의 짖는 소리는 절박했어요. 태섭은 멈춰섰습니다. 장군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장군아, 너 지금 왜 이러는 거냐? 나를 못 가게 하려는 거냐? 장군이는 계속 짖으며 태섭의 다리를 앞발로 막았습니다. 태섭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알아. 이 땅이 소중한 거. 내 엄마가 일군 땅인 거. 하지만 내 손주가 죽어가고 있어. 나는 가야 해. 장군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개울물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물살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장군이는 개울 쪽을 바라보며 다시 으르렁거렸죠. 태섭은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빨리요.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태섭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장군아. 나중에 용서해줘. 태섭은 결심한 듯 장군이를 지나쳐 돌다리로 향했습니다. 장군이는 필사적으로 태섭의 바지를 물었지만 태섭은 뿌리쳤어요. 장군이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태섭은 돌다리 앞에 섰습니다. 개울물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불어 있었어요. 물살이 거칠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괜찮을까? 하지만 손에 쥔 서류 봉투가 그를 재촉했어요. 태섭은 지팡이를 짚고 돌다리 위에 한 발을 올렸습니다. 돌다리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미끄러웠어요. 장군이는 일어나서 다시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태섭의 발목을 물었어요. 태섭은 비틀거렸습니다. 장군아, 나. 태섭이 발을 흔들자 장군이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왔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태섭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이게 무슨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쾅.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이어서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태섭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장군이는 계속 짖으며 태섭을 불렀습니다. 와랄랄. 하지만 천둥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어요. 태섭은 돌다리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곧 폭우로 변했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태섭은 서류 봉투를 오단에 넣으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죠.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태섭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태섭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리는 경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 목소리였어요. 형님, 걱정 마. 민호 사진은 옛날 거 편집한 거야. 태섭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화가 잘못 연결된 모양이었어요. 경도와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경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했어. 오늘 장인어른 도장만 받으면 태양광 부지 계약 끝나는 거야. 그 땅 팔면 우리 목만 3천은 건지지.
태섭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뭐라고? 상대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멀쩡하죠? 경도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걔는 감기도 안 걸리는 애야. 그냥 병원 사진 하나 편집해서 보여준 거지. 장인어른이 손주 사랑이 대단하시니까 그거면 충분해. 태섭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나쁜 놈들 서류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봉투가 구겨졌죠. 천둥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번개가 연달아 쳤어요. 개울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굉음처럼 들렸죠. 태섭은 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은 돌다리 아래로 떨어져 물에 빠졌어요. 태섭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군이는 돌다리 입구에서 필사적으로 짖고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장군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태섭은 장군이를 바라봤습니다. 장군아, 내가 옳았어. 내가 바보였어. 그 순간 돌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돌다리가 흔들렸습니다. 태섭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지팡이로 돌다리를 짚었지만 미끄러운 표면에 지팡이가 헛돌았습니다. 폭우는 더욱 거세졌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으악! 태섭은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한 발은 돌다리 위에, 다른 발은 허공에 떠 있었어요. 개울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돌다리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살이 거칠게 돌다리를 때렸죠. 장군이는 돌다리 입구에서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와랄랄. 빗속에서도 장군이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태섭은 장군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장군아. 하지만 그 순간 돌다리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쿵. 돌이 물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와 겹쳤어요. 태섭은 발을 디딜 곳을 잃었습니다. 안 돼. 태섭은 필사적으로 남은 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톱이 돌에 긁혔어요. 피가 배어 나왔지만 빗물에 씻겨 내려갔죠. 태섭의 몸은 점점 물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장군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다리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나이든 몸이었지만 장군이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미끄러운 돌 위를 달려 태섭에게 다가갔습니다. 장군아, 위험해. 돌아가. 태섭이 소리쳤지만 장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섭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었어요. 있는 힘껏 뒤로 당겼습니다. 장군이의 발이 미끄러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태섭은 장군이의 힘으로 조금 중심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다리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쿵! 물보라가 튀었죠. 장군아, 너까지 위험해. 태섭은 장군이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이는 더 세게 물었어요. 이빨이 옷감을 뚫고 살짝 피부에 닿았습니다. 아팠지만 태섭은 장군이의 눈빛을 봤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천둥이 다시 울렸습니다. 번개가 근처 나무를 내리쳤어요. 불꽃이 튀며 나무가 쪼개졌습니다. 타는 냄새가 빗속에서도 느껴졌죠. 태섭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도 나를 버리는구나. 태섭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서류 봉투는 이미 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졌습니다. 그 안의 계약서는 빗물에 번져 알아볼 수 없게 되었죠. 내가 바보였어. 내 자식을 믿은 게 죄였구나. 태섭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빗물과 섞여 구분할 수 없었어요. 태섭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구름만 가득했죠. 장군이는 계속 태섭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발톱으로 돌을 긁으며 버텼어요.
하지만 장군이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태섭의 몸무게가 너무 무거웠죠. 그때 돌다리 중앙 부분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균열 소리가 들렸어요. 드드득. 돌다리가 완전히 무너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장군아, 미안하다. 내 말을 들을 걸 그랬어. 태섭은 장군이를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으려 했어요. 차라리 장군이만이라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이는 더 세게 물었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버텼어요. 장군이의 이빨에서 피가 났습니다. 잇몸이 찢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장군이는 신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태섭은 장군이의 눈을 봤습니다. 충혈된 눈,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눈빛. 태섭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장군아. 바로 그 순간 돌다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쿵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돌다리 전체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섭과 장군이는 함께 급류 속으로 떨어졌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태섭은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물이 입으로, 코로 들어왔습니다. 물살이 거칠게 몸을 휩쓸었죠.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태섭은 생각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물속에서 몸이 떠내려갔습니다. 돌에 부딪혔지만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가 태섭의 옷깃을 물었습니다. 장군이었어요. 물속에서도 장군이는 태섭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발로 필사적으로 헤엄쳤죠. 태섭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장군이를 느꼈습니다. 장군아, 너는 살아야 해.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돼. 하지만 장군이는 태섭을 놓지 않았어요. 물살은 두 몸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나뭇가지에 걸렸다가 다시 떠내려갔죠. 장군이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개울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살도 더 빨라졌어요. 앞쪽으로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물이 그 바위에 부딪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죠. 장군이는 있는 힘을 다해 태섭을 옆으로 끌었습니다. 바위를 피하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방향을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쾅! 태섭의 다리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태섭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물만 들어왔죠. 장군이도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옆구리가 바위 모서리에 찍혔어요. 장군이는 짧게 낑낑거렸지만 여전히 태섭의 옷깃을 물고 있었습니다. 물살은 두 몸을 다시 휩쓸어 내려갔습니다. 개울이 끝나고 넓은 강으로 들어섰어요. 물은 더 깊어졌습니다. 장군이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죠. 태섭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이제 당신 곁으로 가는구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장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 위로 머리를 내밀며 헤엄쳤어요. 앞발로 물을 저었습니다. 뒷발로 물을 찼죠. 온 힘을 다해 태섭을 물 위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저 멀리 강둑이 보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장군이는 그쪽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태섭의 얼굴이 물 위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태섭은 기침을 했습니다. 물을 토해냈죠. 눈을 뜨자 장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군아. 태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장군이는 대답 대신 더 힘차게 헤엄쳤어요. 강둑이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장군이의 앞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얕은 곳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장군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태섭을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진흙 위로 태섭의 몸이 올라왔죠. 태섭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장군이는 태섭 옆에 쓰러졌습니다. 혀를 내밀고 숨을 몰아쉬었죠.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습니다. 하지만 두 몸은 물 밖에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태섭은 고개를 돌려 장군이를 봤습니다. 장군이도 태섭을 바라봤어요. 장군아 고맙다. 태섭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장군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진맥진한 것이었죠.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도 계속 울렸어요. 하지만 태섭과 장군이는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태섭은 진흙 위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저렸어요. 다리에서는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태섭은 눈을 감지 않았어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어. 태섭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옆에 누운 장군이를 바라봤어요. 장군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슴이 오르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죠. 태섭은 손을 뻗어 장군이의 털을 만졌습니다. 젖어서 축축했어요. 장군아, 괜찮냐? 장군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친 것이었어요. 태섭은 장군이의 옆구리를 살펴 만져봤습니다. 손에 무언가 끈적한 것이 묻었어요. 피였습니다. 바위에 부딪혔을 때 다친 모양이었죠. 아이고, 장군아, 내가 다쳤구나. 태섭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장군이가 다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빗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태섭은 장군이를 안으려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천둥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도 조금씩 약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갑고 거셌습니다. 태섭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팔꿈치로 땅을 짚었어요. 다리에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왼쪽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어요. 부러진 게 확실했습니다. 태섭은 신음을 참으며 몸을 질질 끌었죠. 장군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장군아, 일어나야 해. 여기 있으면 안 돼. 태섭은 장군이를 흔들었습니다. 장군이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축 처진 눈빛이었습니다. 장군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려 했지만 힘이 없었죠. 태섭은 장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누가 오겠지. 누군가 우리를 찾을 거야.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둑 너머로는 숲이 우거져 있었어요.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에 떠내려오며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 수 없었죠. 태섭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찾으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돌다리에서 떨어뜨렸던 것이 기억났죠. 태섭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전화도 없네. 누구한테 알릴 수도 없고 서류 봉투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물에 떠내려간 모양이었어요. 태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서류 안 없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때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 사람 소리였어요. 태섭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여기 사람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태섭은 고개를 들었어요. 숲 사이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이장과 몇몇 주민들이 우비를 입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태섭 할아버지, 장군이, 이장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그 뒤로 다른 사람들도 뛰어왔어요.
태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어. 이장은 태섭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괜찮아. 근데 장군이가 태섭은 장군이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주민이 장군이를 살펴봤습니다. 옆구리에 상처가 있네요. 피가 많이 났어요. 이장이 재빨리 지시했습니다. 담요 가져와. 빨리. 누군가 담요를 가져와 장군이를 감쌌어요. 할아버지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움직이면 안 돼요. 한 주민이 태섭의 다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장은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어요. 네, 강둑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부상자가 있어요. 태섭은 장군이를 바라봤습니다. 담요에 쌓인 장군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태섭은 장군이에게 손을 뻗었죠. 장군아, 버텨라. 그때 숲 너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미라가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뒤에는 경도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미라는 태섭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태섭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미라는 태섭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경도도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태섭은 경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경도는 태섭의 눈빛에 당황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다 들었다. 태섭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미라와 경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뭘 들으셨는데요? 경도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민호 사진 편집한 거라며? 태섭의 말에 미라는 입을 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도는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오해세요. 오해? 태섭은 비웃었습니다. 전화가 잘못 연결돼서 다 들었어. 민호는 멀쩡하고 너희는 내 땅으로 돈을 벌려고 했지. 태양광 사업이고 뭐고 다 거짓말이었어. 미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태섭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자식이 이럴 줄 몰랐어. 주변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장이 미라와 경도를 노려봤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부모를 속이다니. 경도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하지만 이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치시오. 지금 할아버지가 죽을 뻔했단 말이오.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빨간 불빛이 보였어요. 구급차가 강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죠. 환자 어디 있어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이장이 태섭과 장군이를 가리켰어요. 여기요. 할아버지 다리가 부러졌고 걔도 다쳤어요. 구급대원들은 재빨리 태섭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태섭은 손을 뻗어 장군이를 가리켰어요. 장군이도 데려가죠. 한 구급대원이 난처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구급차는 사람만 하지만 태섭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장군이 없으면 나도 안 가. 이장이 나섰습니다. 저게가 할아버지 목숨을 살렸어요. 데려가 주세요. 구급대원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실을게요. 구급대원들은 장군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태섭도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미라가 다가가려 했지만 태섭은 손을 저었습니다. 오지 마.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구급차는 출발했죠. 구급차 안에서 태섭은 옆에 누운 장군이를 바라봤습니다. 장군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태섭은 떨리는 손으로 장군이의 발을 만졌습니다. 장군아, 버텨라. 조금만 버텨. 병원 가면 괜찮을 거야. 구급대원이 태섭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할아버지, 숨 쉬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장군이에게서 떼지 못했어요.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어요.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는 빗길을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산자락에 울려 퍼졌어요. 태섭은 마스크 너머로 중얼거렸습니다. 장군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 장군이의 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태섭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태섭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병원 응급실 하얀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태섭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태섭의 다리를 만지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죠. 으윽. 태섭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골절이 심합니다. 수술해야 해요.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흘렀죠. 장군이는 어디 있어요? 태섭이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걔는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치료할 수 없어서요. 태섭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안 돼. 장군이 혼자 두면 안 돼. 의사가 태섭을 눕혔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걔는 잘 치료받을 겁니다. 태섭은 눈물을 흘렸어요. 장군이가 날 살렸어요.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해요. 간호사가 태섭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동물병원에 연락해서 상태 확인해 드릴게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수술실로 옮겨지기 전 태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무지개가 걸려 있었죠. 태섭은 중얼거렸습니다. 장군아, 너도 저 무지개 보고 있니? 수술은 3시간이 걸렸습니다. 태섭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다리는 깁스로 감겨 있었죠. 몸을 움직이려 하자 통증이 왔지만 아까보다는 나았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태섭은 목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장군이는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수술 잘 끝났대요. 지금 회복 중이래요. 태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눈물이 흘렀어요. 간호사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그 개가 할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하나 봐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아끼는 놈이야. 간호사는 태섭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곧 면회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장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태섭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고맙네. 이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그 일 다들 알게 됐어요. 태섭은 한숨을 쉬었어요. 창피하네. 내 자식이 그런 짓을 하다니. 경찰이 경도를 데려갔어요. 사기 혐의로요. 이장의 말에 태섭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당연한 일이지. 이장이 말을 이었어요. 따님도 경찰서에 계세요. 조사받고 있대요. 태섭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나 봐.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장은 태섭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잘못 아닙니다. 세상이 각박해서 그래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윤태섭 할아버지시죠?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진술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태섭은 몸을 일으켰어요. 물어보세요. 경찰관은 태섭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습니다. 태섭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미라와 경도가 찾아온 일, 민호 사진을 보여준 일, 전화 통화를 엿들은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태섭은 고개를 저었어요. 물에 떠내려갔어요. 도장도 안 찍었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박경도는 당신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 자금으로 쓰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패 시 땅을 팔아 빚을 갚을 계획이었어요. 따님 윤미라도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섭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딸이 그런 짓을 경찰관이 말했어요. 손자 민호는 정말 건강합니다. 병원 기록 확인했어요.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편집한 거였습니다. 태섭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처벌을 원하십니까? 태섭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법대로 하세요. 내 자식이지만 잘못은 잘못입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나간 뒤 태섭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태섭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사람보다 장군이가 더 낫네요. 그날 밤 태섭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군이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어요. 괜찮을까? 많이 아프지는 않을까? 태섭은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장군이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태섭은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장군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태가 많이 좋아졌대요. 오늘 오후에 면회 가능하대요. 태섭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내가 갈 수 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직 못 움직이세요. 대신 동물병원에서 사진 보내준대요. 잠시 후 간호사가 휴대폰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장군이의 사진이 있었어요.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꼬리도 살짝 흔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장군아. 태섭은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잘 버텨줘서 고맙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개가 정말 강하대요. 회복 속도가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섭은 웃었습니다. 그래, 장군이는 강한 놈이지. 나보다 강해. 간호사는 태섭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빨리 회복하셔서 만나러 가세요. 오후에 이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모금했어요. 장군이 치료비랑 할아버지 병원비 보태 쓰시라고요. 이장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태섭은 손사래를 쳤어요.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받아? 하지만 이장은 고집했습니다. 다들 할아버지랑 장군이 걱정하고 있어요. 받으세요. 태섭은 봉투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장이 웃었어요. 장군이는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저녁 무렵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미라가 들어왔어요.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태섭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라는 병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태섭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라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경도 말만 듣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내가 내 딸이 맞냐? 태섭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태섭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건강하다며?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멀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태섭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가라. 내 얼굴 보기 싫다. 미라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아버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군이가 아버지를 구했다는 거 정말 감사해요. 태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태섭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군아, 내가 진짜 내 가족이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섭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깁스를 한 채로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복이 빠르십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예요. 태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장군이를 만나야 해서요. 빨리 나와야죠.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동물병원 가실 수 있어요. 준비해 드릴게요. 오후 2시 이장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태섭을 휠체어에 태워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태섭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날씨 좋네. 차는 천천히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섭은 내내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장군이가 나를 알아볼까? 많이 아프진 않았을까? 손에 땀이 났어요. 동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장이 휠체어를 밀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원 안에는 다른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강아지 짖는 소리,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죠. 윤태섭 할아버지시죠? 수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 수의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장군이는 어떻게 됐나요? 태섭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강한 개예요. 옆구리 상처도 잘 아물고 있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태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금 만나러 가실게요. 따라오세요. 수의사가 앞장섰습니다. 이장이 휠체어를 밀어 복도를 따라갔어요. 입원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의사가 문을 열었죠. 장군아, 손님 왔어. 수의사가 안으로 말했습니다. 태섭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케이지 안에 장군이가 누워 있었어요. 붕대가 옆구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장군아. 태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장군이의 귀가 움직였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섭을 봤죠. 그 순간 장군이의 꼬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와랄. 장군이가 짖었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꼬리를 흔들며 태섭을 바라봤죠. 수의사가 케이지 문을 열었습니다. 조심히 만져주세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태섭은 휠체어를 밀어 장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장군아, 나야. 할아버지야. 태섭은 손을 뻗어 장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장군이는 태섭의 손을 핥았어요. 따뜻한 혀가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태섭은 눈물이 흘렀죠.
고맙다, 장군아. 내가 날 살렸어. 정말 고마워. 태섭은 장군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수의사가 도와줬어요. 조심스럽게 장군이를 태섭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장군이는 태섭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어요. 아프지? 많이 아팠지? 태섭은 장군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장군이는 낑낑거렸어요. 아픈 것 같았지만 태섭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태섭은 울먹였죠. 미안해. 내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날 막으려 했는데 나는 밀쳐냈어. 정말 미안하다. 장군이는 태섭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태섭은 장군이를 꼭 안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내 친구고 가족이야. 이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의사도 눈물을 훔쳤어요. 태섭과 장군이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로를 느끼며 살아있음을 확인했죠. 할아버지, 장군이는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어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수의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태섭은 장군이와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이가 쉬어야 했어요. 장군아, 나 다시 올게. 조금만 기다려. 장군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태섭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군이가 창문 너머로 태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섭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있어, 장군아. 차에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태섭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장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태섭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장군이를 봐서 마음이 놓였어. 병원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박경도는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태섭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서 형은 얼마나 받나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최소 3년은 나올 겁니다. 딸은요? 태섭이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어요. 따님은 공모 혐의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정도 예상됩니다.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어요. 합의 의사는 없으십니까? 태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경찰관이 나간 뒤 태섭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태섭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 그날 밤 미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태섭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미라를 보지 않았죠. 아버지, 미라가 불렀습니다. 태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라는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경도가 구속됐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태섭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민호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데려와도 될까요? 민호는 죄가 없지. 태섭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는 얼굴을 들었어요. 아버지, 태섭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데려와. 하지만 너는 당분간 얼굴 보이지 마라.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장군이한테 정말 감사해요. 그 애가 아버지를 지켜줘서. 장군이가 너보다 낫더라. 태섭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어요.
태섭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과일과 음식을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아이들도 함께 왔습니다. 할아버지, 장군이는 언제 와요? 태섭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장군이 그림이었어요. 태섭은 그 그림들을 벽에 붙였습니다. 장군이는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박수를 쳤어요. 태섭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장군이는 영웅이야. 나를 살린 영웅이지. 이장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을에서 장군이 동상을 세우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태섭은 놀랐어요. 동상이요? 이장이 웃었습니다. 네, 마을 입구에 세울 거예요. 태섭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군이가 알면 좋아할 거예요.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태섭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중얼거렸습니다. 장군아, 다음 주면 만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2주일 뒤 태섭은 퇴원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장이 차로 마을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할아버지, 집 도착했어요. 태섭은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이었어요. 마당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청소를 했나? 태섭이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관리했어요.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태섭은 고마운 마음에 목이 메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오늘 오후에 장군이도 올 거예요. 태섭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오늘이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의사 선생님이 직접 데려온대요. 태섭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아내의 사진이 거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섭은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나 돌아왔소. 장군이도 곧 올 거요. 마당으로 나가자 장군이의 계집이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새 담요도 깔아놨습니다. 태섭은 계집 안을 들여다봤어요. 장군아, 조금만 기다려. 내 집도 준비됐어. 오후 3시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의사가 내렸어요. 뒷좌석에서 장군이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여전히 조금 절뚝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장군아, 태섭이 소리쳤습니다. 장군이는 태섭을 보자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힘껏 달려왔습니다. 태섭은 무릎을 굽혀 장군이를 안았죠. 잘 왔어, 잘 왔어. 장군이는 태섭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태섭도 울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장군아. 정말 보고 싶었어. 수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약은 하루에 2번 먹이세요. 아침 저녁으로요. 그리고 상처 부위는 일주일에 1번씩 소독해야 해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장군이를 살려주셔서요. 태섭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의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장군이 스스로 살아난 거예요. 정말 강한 게예요. 수의사가 떠난 뒤 태섭은 장군이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장군이는 태섭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태섭은 장군이의 등을 쓰다듬었죠. 장군아,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장군이가 태섭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빛이었어요.
태섭은 장군이를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사는 거야.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손에 음식을 들고 왔어요. 할아버지, 장군이 돌아온 거 축하해요. 아이들이 장군이를 애워쌌습니다. 장군아, 보고 싶었어. 장군이는 아이들에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아이들은 장군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파? 괜찮아? 장군이는 아이들의 손을 핥으며 대답했죠.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은 장군이가 무사히 돌아온 날입니다. 우리 모두 축하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태섭은 일어나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와 장군이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장군이는 진짜 영웅이에요. 태섭 할아버지 목숨을 구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사람도 못할 일을 했어요. 이장이 큰 보자기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열어보세요. 태섭은 보자기를 풀었어요. 안에는 나무로 만든 액자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영웅 장군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이건 마을 입구에 걸 거예요. 장군이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이장의 말에 태섭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쳤어요. 장군이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태섭은 장군이와 함께 마루에 앉았어요. 별이 쏟아질 듯 밝았습니다. 태섭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여보, 보고 있소? 장군이가 날 살렸어요. 당신 말이 맞았소. 이 녀석이 날 지켜줬어요. 태섭은 거실로 들어가 아내의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장군이 앞에 놓았어요. 장군아, 내 엄마야. 인사해. 장군이는 사진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섭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이 녀석이 내 목숨을 살렸어요. 당신 덕분이요. 정말 고맙소. 장군이가 태섭의 손을 코로 킁킁거렸습니다. 태섭은 장군이를 안았어요. 넌 내 아들이자 친구야. 가족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거야. 그때 마당 입구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태섭이 돌아보자 민호가 서 있었어요. 9살 손자였습니다. 뒤에는 미라가 서 있었죠. 태섭은 민호를 보며 손짓했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 민호는 달려와 태섭을 안았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태섭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민호는 장군이를 봤습니다. 장군이다. 장군아. 장군이는 민호에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민호는 장군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고마워, 장군아. 할아버지 구해줘서. 미라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태섭은 미라를 봤어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태섭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민호만 데리고 가라. 너는 반성하고 오너라. 태섭의 말에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나 할아버지랑 조금만 더 있을래.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렴. 엄마는 밖에서 기다릴게. 그녀는 마당 밖으로 나갔어요. 태섭은 민호와 장군이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사람 피부치도 못 믿을 때가 있더라. 태섭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태섭은 장군이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장군이는 달라. 이 녀석은 내 목숨을 지켰어. 민호야, 기억해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장군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태섭은 웃으며 민호를 안았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지. 1시간 뒤, 민호는 엄마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태섭은 장군이와 단둘이 남았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태섭은 장군이를 계집으로 데려갔어요. 들어가자, 장군아. 춥다. 하지만 장군이는 계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섭의 방문 앞에 앉았어요. 태섭은 웃었습니다. 안에서 자고 싶냐? 장군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태섭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오늘은 같이 자자. 장군이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섭의 이불 옆에 누웠습니다. 태섭도 누웠죠. 장군아,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같이 살자. 아프지 말고. 장군이는 태섭의 손을 핥았습니다. 태섭은 장군이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태섭은 눈을 감았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태섭과 장군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두 생명은 서로를 느끼며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태섭은 장군이와 함께 밭으로 나갔습니다. 고추가 빨갛게 익어 있었어요. 태섭은 고추를 따며 말했습니다. 장군아, 올해도 농사 잘 됐네. 내 엄마가 좋아하셨을 거야. 장군이는 태섭의 옆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태섭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좋은 날이네. 장군이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죠.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섭은 장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장군아, 오늘도 좋은 하루다. 장군이가 크게 짖었습니다. 와랄.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죠. 태섭과 장군이는 함께 걸었습니다. 돌다리는 새로 지어졌어요. 튼튼한 다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다리를 천천히 건넜죠. 이제 그 다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섭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장군이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내일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버튼인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